엄마의 장내에 있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이 유산균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된답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요. 저와 함께 떠나는 여행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묻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교육을 이렇게 어느 공간에 가서 세미나를 하든 누구와 미팅을 하든 할 때마다 우리 아이 그러면 가슴이 되게 먹먹해요. 왜냐면 저는 누군가의 어떤 이런 지도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정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환경이나 그 배경이 어떤 그 이렇게 성교육이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정보를 소통하거나 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죠. 그러고 난 상태에서 우리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전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솔직히 약간 마음이 조금 서리서리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제 경험, 이거를 기본 바탕으로 이제 자료를 찾아가면서 준비를 하면서 꼭 이 시간이 저희가 이 교육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까운 지인과 우리 후배들에게 때로는 우리 며느리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멀리 조금 영향력을 끼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묻는다네요. 엄마, 전 너무 싫어요. 진짜 너무 짜증나요. 저 이거 참 많이 들어보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엄마, 저 원래 이래요. 야, 너 그 좀 하지 마. 너 몇 번 얘기하니? 이렇게 이야기. 엄마, 내버려 두세요. 엄마 신경질나 죽겠어요. 신경질나요. 지금 제가 표현하는 표현은 상당히 제가 지금 걸러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이거보다 더 세게 얘기하죠. 됐거든요? 막 이런, 됐거든족도 있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쏟아내는 말들. 그리고, 엄마, 난 원래 이렇게 맨날 아파요? 나 도대체 왜 이래요? 엄마, 나 너무 아파요. 좀 속상하죠.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 아이가 아프다. 엄마, 나 피부가 너무 가려워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정말 아토피나 어떤 이런 건선이나 이런 거로 정말 많이 저도 고생을 했었는데요. 우리 아이도 정말 아토피 때문에 진짜 많이 고생을 했고, 피부가 너무, 이거는 건성의 건조함이 아니라, 이 아토피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환절기 때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외에도 여러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이 어휘력이나 언변력, 단어 선택,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견과 생각을 주장하는데 요즘 어른들은 감탄사를 연발하죠. 와, 진짜, 진짜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요즘 애들은 말이에요. 이러면서 감탄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감탄사와 반대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의 짜증 섞인 말투, 그리고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들.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아이들이 엄마들에게 묻는답니다. 어떻게 보면 자문자답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엄마들에게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 이거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날 이렇게 했어. 내 피부가 왜 이런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매사가 우울하고 짜증나는지. 저희 지금 아이 같은 경우도 과일이 얼마나 이 계절별로 정말로 상큼하고 맛있는 과일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 집은 한 2가지 정도를 뺀 나머진 과일을 거의 못 먹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죠. 참으로 정말 감사한 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어요. 자,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만큼 경쟁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에 노출돼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럴 때 몸의 컨디션이 좋은 아이들, 내가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충전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그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아주 유독히, 현격히 앞서가는 리더십을 보이죠. 그러나 내 컨디션이 떨어져 있거나 내 컨디션이 나쁘거나 내 어떤 상황이 불편하다고 하면 공동 프로젝트에 노출되어 있을 때 뛰어난 아이들의 상대적 비교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또한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저 또한 누군가가 그 당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걸 저한테 교육을 해주고 또 저를 리더를 해줬다면 또한 준비된 상태 내에서 우리 아이를 가졌겠죠.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후천적 관리법이 우리 아이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현장에서 제가 아마란스를 만났기 때문이죠. 자, 그런 감사함을 한번 녹아 넣어 보면서요. 태아의 면역력 결정은 어디에서 결정이 될까요? 우리 장 내에 있는 락토바실러스입니다.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죠. 자, 태아의 면역력 결정은 지금 뭐라고요? 엄마의 장 내에 있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이 유산균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은 결정이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장내에 있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이 유산균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은 결정이 되고요.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우리 엄마의 장내에 있는 락토바실러스. 자, 조금 더 우리 엄마의 자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자궁 안에 있을 때는 무균 상태이고요. 무균 상태. 그리고 이 자궁은 무균실만큼 정말로 깨끗하고요. 고요한 상태에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엄마의 자궁 안에 있을 때는 말입니다. 10달 동안 있을 때는 아이가 무균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태아의 면역력은 엄마의 장내에 있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산균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0달 동안 있는 우리 아이가 엄마의 장에 있는 락토바실러스가 그러면 10달 동안 아이는 무균 상태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락토바실러스 균이잖아요. 유산균. 이게 좀 어떻게 된 거죠? 자, 그 과정은 이렇게 전달됩니다. 임신한 엄마의 장내 환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임신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아이는 7개월 차, 8개월 차, 9개월 차, 10개월 차 이렇게 왔거든요. 자, 그러면 임신한 이 엄마의 우리 장은요, 어떤 환경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임신 초기, 보통 임신 8주 됐습니다, 12주 됐습니다 라고 하는 임신 초기에는요, 엄마의 장내 환경에 다양한 장내 세균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 후기는 어떨까요? 임신 후기에 접어들면 락토바실러스라는 최강의 유익균이 소수 정예부대를 형성을 하고요. 이걸 아이에게 전달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 엄마의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소수 정예부대. 어떻게? 락토바실러스 최강의 이 유익균들이 어떻게 한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전달하려고. 아이에게 전달해 주려고.
자, 그러면 초기와 후기에 우리 임산부들의 이 장내, 우리 어떤 세균들의 변화되는 환경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아이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비밀 두 가지인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출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 자, 산도를 통해서 락토바실러스 소수정예 부대를 만난답니다. 산도, 여성의 질이죠, 질. 아이가 출산할 때 나오는 길. 자, 이걸 우리가 산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락토바실러스라는 이 유익균, 소수정예 부대를 만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 조금 더 세밀하게 두 가지 형태로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유산균 샤워하는 방법과 유산균 칵테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산균 샤워는요, 어떻게 해요? 좋은 우리 이 유산균을 이 온몸에 이렇게 발라지면서 아이가 산도를 쭉 나오는 그 시간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좋은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균을 싹 다 샤워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산균 칵테일이라고 하는 건 먹는다, 마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양수랑 막 섞인 이 유산균을, 우리가 왜 양수가 터지면서 쭉 밀려 나오죠. 이럴 때 아이는 양수랑 섞여버린 그 유산균을 아이가 마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유산균 칵테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엄마의 장내 안에 있는 락토바실러스 유익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0달 동안은 무균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락토바실러스 유익균을 우리 아이에게 전달을 할까라고 들여다봤더니 바로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전달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바로 샤워와 칵테일로. 유산균 샤워, 유산균 칵테일. 자, 유산균의 샤워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균으로 전체 우리 몸을 샤워하고요. 그리고 양수랑 섞여 있는 그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유익균을 아이는 마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조금 뜯어서 들여다 볼게요. 유산균의 칵테일 효과는요, 태아의 입으로, 식도, 그리고 장내에까지 락토바실러스가 전체 기관을 어떻게 해요? 다 코팅을 시키는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우리 입을 통해서 마신 유산균 칵테일이 입을 한 번 더 코팅하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식도를 지금 락토바실러스 유익균으로 지금 코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를 한 번 더 코팅을 하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 대장, 직장, 항문까지 이 락토바실러스라는 이 유익균을 가지고 전체 이 칵테일의 효과라는 건 코팅을 다 시켰다는 겁니다.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락토바실러스 유익균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아이 몸에 들어가서 세팅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자, 볼게요. 아이가 산도를 나올 때쯤엔, 자, 아이가 출산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몸에서 이제 막 그 신호를 보내죠. 자, 그럴 때 아이가 산도를 뚫고 이렇게 나올 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쑥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힘을 줬다, 풀었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시간 속에 아이는 그 상태 내에서 씨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때에 이미 온 몸의 겉과 안에는 어떻게 된다? 락토바실러스 유익균에 의해서 겉에서는 샤워, 안에서는 칵테일의 효과로 이미 세팅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태아의 면역계가 적응을 하도록 가르치고 엄마에게 물려받은 첫 번째 갑옷 역할을 합니다.
엄마가 물려준 락토바실러스 유익균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은 첫 번째 갑옷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면역 체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엄마에게 물려받은 락토바실러스 유익균과 함께 우리 아이들은 성장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제왕절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왕절개. 여러분의 아이가 제왕절개로 혹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지인들 중에 혹시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좋은 건강한 정보로 그들과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제왕절개 들어가기 1시간 전. 포인트는 1시간 전입니다. 자, 제왕절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요즘은 날짜도 잡고 그다음에 시간도 잡는다면서요. 물론 저는 자연분만 했거든요. 근데 제왕절개를 들어가기 전 1시간 전에 이미 소독이 된 그 거즈 있죠. 이 거즈를 일단 식염수에다 이렇게 적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산모의 질 속에 이렇게 쑥 넣어 놓는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수술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산모의 질 속에 있는 거즈를 꺼내서 이 소독되어 있는 용기에 이거를 담아 두고요. 그리고 수술하는 그 한 켠에 같은 온도 내에 그 거즈를 보관을 합니다. 자, 수술이 끝났습니다. 자,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요. 바로 1분 이내에 거즈를 꺼내서 아이에게 이렇게 묻혀줍니다. 어디부터? 자, 입술 닦아주고요. 얼굴 닦아주고 가슴, 팔, 다리, 성기와 항문 부근 등까지 싹 다 해서 이렇게 묻혀줍니다. 자연분만일 때에 우리 아이가 엄마에게 첫 번째 갑옷을 물려받는 유산균 샤워법과 칵테일법을 제왕절개를 할 땐 그걸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거즈에 묻혀가지고 그냥 입술 닦아주고 얼굴 닦아주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참 되게 조금 안타깝지 않나요? 자연분만을 한 아이와 제왕절개를 한 아이의 첫 번째 이 비교를 한번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락토바실러스 유익균은 정말로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우리 면역 체계의 첫 번째 근간이 되는 이 락토바실러스 이 유익균이 제왕절개를 했을 때에 이 1분 안에 아이에게 이렇게 거즈로 묻혀준다라고 하는 이게 정말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산모와 그 부모된 입장은 정말 가슴이 아프겠지만 아이에 대한 부모의 그 태도는 정말 우리 자연분만한 아이에 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조금 정성을 들여서 공급하고 관리를 해야 될 지금 입장에 벌써 놓인 겁니다. 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아이에게 이 묻히는 시간 있죠. 입부터 이 전체 등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댓글에 한번 올려보세요. 과연 몇 분이나 걸릴까요? 몇 초나 걸릴까요? 이렇게 아이에게 내가 락토바실러스 유익균을 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수술하기 1시간 전에 이렇게 거즈에 우리 그 산모의 질 속에 있는 그 락토바실러스 균을 일단 거즈에다가 묻힌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전달할 때 과연 전달은 100% 다 될까? 이 부분도 상당히 염려 아닌 염려가 되지만요. 저는 이 마지막 제가 지금 여러분 PT 창에 띄울 건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냥 쓱쓱쓱쓱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15초 이내에 끝이 난답니다. 15초 안에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이렇게 발라서 아이에게 전달을 한다는 거죠.
참 되게 속상하고 좀 마음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됩니다. 유익균이 밖에 노출돼서 뭐 1시간 동안 아이에게 이거를 우리가 발라준다고 그게 살아서 또 전달이 된다라는 법도 없잖아요. 물론 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보통 15초 이내에 이렇게 싹 다 아이 몸에 발라주거나 이렇게 한답니다. 좀 되게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우리 태아의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 장내, 락토바실러스로 코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엄마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산모는 출산 전까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걸 통해서 태아에게 물려줄 락토바실러스균을 충분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모유수유. 자, 출산을 하고 난 후에 모유수유에 대한 중요성을 어필을 해놨습니다. 자, 모유가 면역력에 정말로 좋은 이유는요, 바로 비피도박테리움 때문입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때문인데요. 모유수유를 꼭 해야 하는 중요성. 700개 정도의 장내 세균이 출산을 하고 나면 우리 산모의 유방으로 집중된다라는 거죠. 특히 비피더스 균이 유방으로 집중적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올리고당이 많아서요, 아이에게 유산균의 먹이로도 보충이 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산도를 통해서 출산하는 과정 중에 아이는 이미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균을 엄마로부터 싹 다 코팅을 받았습니다. 겉과 안이. 자, 그러면 이 락토바실러스라는 이 유익균이 우리 아이 장에 세팅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위장에 세팅되어 있고, 입에 세팅되어 있고, 식도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성장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모유수유를 하니까 어떻게 된다? 올리고당이 많아서 아이에게 이미 엄마가 코팅시켜 놓은 이 락토바실러스라는 이 유산균들을 어떻게 해요? 먹여서 그들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잘 이 몸 안에 장착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출산 후에 모유 수유는 그만큼 아이들에게 건강한 장내 면역 시스템을 성장시키는데 바로 이어서 진행되는 하나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피더스라는 이 유산균이 어떻게 해요? 유방으로, 우리 이 유방으로 집중되면서 플러스 700개 정도의 이 장내 세균, 특히나 그 700개의 장내 세균 속에 비피더스 균이 많다는 거예요. 비피더스. 이 균이 많아서요, 어떻게 된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락토바실러스와 함께 비피더스 균이 아이의 몸에 들어가서 아이의 면역 체계를 돕는다는 겁니다. 엄마의 장내 건강은 또 다른 아이의 미래이기도 한 거죠. 자, 출산 과정이 자연분만이었던 아니면 제왕절개였던 후천적 면역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이에게 물려줄 엄마의 이 유산균이 조금 부족했다면 제2차적인 방법, 아이가 성장하면서 섭취하는 우리 유산균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저희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와 아이들에게 미력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